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조금 전 본업을 생업을 마치고 시장을 들여다보니 참담하네요. 관심 종목에 모두 파란색인데 CIS 요 물량은 번트 물량만 있는데 요 물량만 죄송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번트 물량만 있는데 요 종목만 20%나 상승했고, 그래서 사람인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CIS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인 코스피에서는 71포인트, 코스닥은 마이너스 19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에서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은 오늘 거래소에서 2천억 원을 매도하고, 오늘 또 역시 기관 투자가는 2,700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기관 물량은 65억 원, 코스닥에서는 점차적으로 기관의 물량은 줄어드는 모습. 현재 가장 주도세는 연기금입니다. 거래소이건 그리고 코스닥이건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CIS는 오늘 또 큰 폭의 20%를 상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7,000원에서 준비 운동을 한 것 같고요. 이 거래량을 보게 되면 그래서 만원대에서 가격 조정을 거치지 않고 기간 조정으로 거치면서 여기에서 현재 70% 정도 상승한 모습입니다. 장중 이격은 장중 이격으로서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현재 수급 물량은 잠깐 영상의 끝마무리에서 보고요. 오늘 다시 기업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관의 연속적인 매도세에 CIS는 오르고 있는가? CIS는 불순물 함량이 감소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제조 방법, 그리고 이에 의해 제조된 불순물 함량이 감소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에 관한 특허권을 지난해 1월 29일 취득했다고 공시했고요. 회사 측은 고체 전해질 소재 생산을 위한 기존 기술 대비 불순물 함량을 크게 낮춘 고이온 전도들을 갖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소재를 생산 및 공급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1월 29일 공시했습니다. 바로 전도체 배터리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6일 유지상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TI의 차세대 전지연구센터장의 인터뷰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제조 공정 자체가 리튬이온 배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제조 장비부터 공정 그리고 소재까지 통합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지상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 전지연구센터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차세대 배터리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전고체 배터리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유지상 센터장은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 많이 지원하고는 있지만 통합 과제가 아직 부족하다.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 후보군 가운데 가장 유력한 황화물계 재료만 보더라도 공기 중 수분과 접촉을 하게 되면 산화할 수 있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 공정을 그대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달라지는 공정에 맞추어 장비, 소재 등을 연구, 개발이 필요한 배경이다. 이렇게 센터장은 말했습니다. 국내 업계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 수준에 대해 유지상 센터장은 중국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가장 앞선 일본과는 4에서 5년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기술력이 가장 앞선 도요타, 당초 2020년으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자동차를 시범 운행하겠다고 예고할 정도로 제품화 단계에 다가섰습니다. 다만 그는 전반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력 완성도가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했고,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500에서 600km인데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주행거리의 경우는 논할 단계도 아직 안 된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전기차에 실을 만큼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업체 자체도 토요타가 거의 유일한 상황이고, 유 센터장이 단기간 안에 전고체 배터리 시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본 근거이기도 합니다. 여러 고체 전해질 후보 가운데 유 센터장은 황화물계에 주목했다.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리는 측면에서 비중이 높지 않은 황화물계가 더 유리하다는 이유입니다. 2020년 1월에 열린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대만 스타트업 기업인 프롤로지움이라는 회사가 전고체 배터리를 선보인 데 대해 그런 산화물계로 추정하고, 동일한 부피일 때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게 되면 황화물계에 비해 무게가 4배나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아직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20일 한국전차기술연구원 원장인 김영삼 씨요? 과거 전직 대통령 이름하고 같네요. KTI의 그 원장은 전고체 전지 핵심 소재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대기 안전성을 개선하면서도 이온 전도도를 높일 수 있는 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해서 21일 CIS와 기술 이전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긴 대표, 그리고 여기는 김영삼 원장이죠.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요 이후부터 기관들의, 그리고 요 앞뒤 전후로 인해서 CIS는 연속적으로 수출을 하는 계약권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 12월 21일부터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하고 역대급의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역대급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CIS는 최근에 작년도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실적 부분 연결 애뉴얼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2014년, 17년, 18년, 19년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2019년도에 엄청나게 200% 정도, 200% 439억 원의 매출액에서 1000억 원 이상을 매출을 하고요.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154억의 순이익을 보이고, 영업이익을 보이고, 그리고 2020년의 넷쿼터를 보게 되면 3분기에 2분기에는 조금 영업이익이 13억 원에 줄어들었고요. 매출도 역시 2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41억 원, 그리고 계약건이 현재 10월 이후에 3건 정도가 있으니까 넷쿼터의 4분기에 대한 것, 보통 4분기는 1월 15일 날 발표하는데 대부분 사업보고서에 3월 달로 사업보고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4분기에는 상당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요. 최근에 요 물량들이 전부 다 수급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늘 또 상당한 CIS는 외국인은 4,000주 정도 들어왔지만 금융투자 위주로 기관은 10만 주 연일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CIS만큼은 기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관여를 잘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사모펀드에서도 조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요때부터 들어왔네요. 1월 5일 올해 들어서 들어왔고요.
금융투자에서 지속적인 2만원까지를 들어와서 이 녀석들이 팔지 뭐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더 성장성이 가파르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2만원에 안착이 될 것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100% 상승한 2만원에서 좀 익절하지 않을까. 어쨌든 개인들이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지속적으로 눌림자리나 거래량도 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구장창 이렇게 사들이고 장대 양봉으로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아쉬운 상황도 있습니다. 번트 물량만 15,000원 이하 14,800원에 좀 했었는데요. 그러한 어쨌든 러브콜을 계속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적인 환경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지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양시장의 큰폭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CIS는 20%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IS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분봉으로 오늘 보더라도 대단한 거래량이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모습의 분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유사한 패턴을 또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잠시 기간 조정, 이렇게 상승, 오늘 또 잠시 상승을 하고 17,000원대에서 이격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네요. 이렇게 시간 외에서는 어땠는지 보게 되면 역시 50원 정도밖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하락한 상황, 보합 정도 수준에 불과하네요.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18만 7천 주의 정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일봉상에서의 CIS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지속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 등을 보게 되면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오른 종목은 어느 정도 200% 300%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또 매도를 하게 되면 한 달, 두 달 정도를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있어서 최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도세는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다. 끝없이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 투자기관에서. 그래서 여기 CIS의 주가 역시도 장중에 이격을 줄이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17,350원이요. 2만원 해봐야 이제 한 3,000원 정도를 남겨줬는데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100%, 그리고 여기 7,000원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21,000원이면은 200%의 상승이죠. 14,000원, 21,000원 정도. 거기에서 이제 가격이 안정이 되고 기간 조정을 거쳐서 눌림 자리가 나오게 될지, 아니면 2만원 터치하면서 좀 더 가격 조정이 심하게 15,000원 정도까지 내려올지는 그건 모르는 상황이죠. 시장에서 움직이는 대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섭부르게 추격 매수하기는 그렇고 저도 조심스러워서, 물론 일도 바쁘고 그래서 그랬지만 어쨌든 오늘 여기에 HT에서선 단 두 종목, 히트라는 종목이 5%하고 요거 CI에서 두 종목만 꼴랑 빨간색이 보였고 나머지는 푸른 바다입니다. 바다. 어쨌든 이러한 시장도 머지않았다. 우리는 과거의 학습 효과를 통해서 저와 같이 20몇 년 이상을 하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은 수도 없이 겪게 됐죠. 그럴 때 개인적인 저는 생각은 개인 투자자로서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숨지기고 조용히 종가 정도만 확인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손실도 있겠고, 그러나 기업적인 문제가 하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매도세가 안정이 될 때까지 숨죽이고 조용히 지켜보는 상황.
어쨌든 오늘 CIS의 주주분들은 대단히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시장이 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20%의 상승은 거의 상한가에 맞먹는 거래네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황화물계의 전도체 배터리 지속적으로 저도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